캐나다에서 캐나다인과 국제 결혼을 하고 캐나다에서 살면서 겪은 지금 캐나다가 어떤 국가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나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캐나다하고 똑같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문제되고 그래서 한국을 나왔습니다. 우리 애국동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10분 동안 시간을 줘서 캐나다 시상을 지금 알려드리고 모자란 건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인의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우파와 좌파의 싸움도 국힘과 민주당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 남느냐, 아님 이대로 중국에게 넘어가 공산국가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 15년 전 캐나다 이민을 가기 전까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생활은 저에게 세상이 공산 세력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뜨게 했습니다.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멋진 집들이 즐비한 선진국으로만 알았던 캐나다는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정책들로 교육과 의료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트루도 수상이 들어오며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한 탄소세로 캐나다의 주 산업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젠 집회를 하면 감옥에 가두고 계좌까지 동결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그 모든 정책들이 네오막시즘이라고 불리는 신마르크스 공산주의 정책들이란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 이념의 공산주의의 목표는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약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학교에선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건물 밖 학생들이 모여 대마초를 피거나 마약을 하고 난 후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각 도시마다 인사이트라는 정부기관을 만들어 중독자들에게 마약 주사를 놓아줍니다. 명목은 마약 중독자들이 주사 바늘을 공유해 에이즈와 같은 다른 질병에 걸리게 하지 않는다는 보건 목적이라 합니다. 또 캐나다 병원에선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을 진통제로 처방, 실제 상당수의 마약 중독자들은 병원에서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마약 불법 처방으로 돈을 버는 의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대마초는 아예 정부가 팔며 국민들에게 대마가 의료 진통제로 몸에 좋다라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문재인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시킨 최초의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해 온 세계 뉴스가 그 사실을 빅뉴스로 떠들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윤 대통령이 12.12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민주당이 마약 수사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든지, 왜 빵원으로 만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약은 국민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한 마르크스 공산주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캐나다의 아이들은 LGBTQ+ 젠더 교육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LGBTQ란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퀴어를 뜻합니다. 플러스는 그 밖에 여러 성들을 의미하며 아침에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이고 저녁에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가 될 수 있는 성도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 가면 자신들이 동물이라고 생각해 동물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펄이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과 여성, 성은 두 개만 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정부에 신고합니다.
학교는 어린아이들에게 행복하지 않을 땐 자기 안에 다른 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럴 땐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운 10대 때 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 아이들이 수술을 하겠다 결심하면 정부는 국가 세금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부모는 아동학대로 치부하고 아이를 부모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여기엔 정부와 성전환 수술 의사들 간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런 교육의 결과로 고등학교에 가면 학급의 3분의 1이 이미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에서 90%의 학생들은 때에 따라서 자신도 양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마르크스 공산주의 정책 중 서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를 없애고 국민들을 타락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초등학생들이 동성애와 젠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마르크스주의에 심취된 종교적 선생들이 그러한 성교육을 몰래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성형론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민정책도 민족 정체성을 파괴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정책의 한 형태입니다. 캐나다 수성 트루도는 시리아 난민들을 비행기로 모셔와 국가 세금으로 생활비 한 달 300~400만 원, 무료 집과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 시민들은 소득의 20에서 50%에 육박하는 높은 세금과 치솟는 물가로 직장을 2~3개씩 가져야만 겨우 살 수 있고 복지시설들을 다 없애 도시마다 텐트시티라는 노숙자 텐트촌들이 계속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약과 강도, 살인들의 범죄들도 급증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도인들에게 정부가 최저임금의 3분의 1을 지불해 모든 일자리를 다 가져가며 그로 인해 엄청난 수의 인도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만연하게 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되고 있는 기독교를 없애고 질서정연한 서양 문화도 없애기 위함입니다. 캐나다 시민들은 트루도 수상이 무슬림이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고 말들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밴쿠버 쪽으로 가보시면 전부 중국 같습니다. 거기는 완전 중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산 시민들은 잘 체감 못하실 테지만 경기도나 서울, 제주도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으며 우리 젊은이들의 알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진 않지만 중국 영주권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법안을 만들었겠습니까? 중국에서 뒷돈받은 종중 반국가 세력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가보면 거의 다 젊은 중국인들입니다. 요즘 전쟁은 총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선 그 나라에 자기 국가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일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모든 영역에서 스파이로 활동하게 합니다. 특히 언론과 기업, 정치, 사법부, 영화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회사들은 중국의 자본에 장악당했습니다. 지금 강화문엔 100만에서 200만의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모입니다. 반대로 촛불에는 처음에는 1만 정도 되다가 요즘에는 1000명도 안 모입니다. 하지만 뉴스엔 반대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강화문 드론 영상을 자유마을TV 유튜브에서 보세요. 진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공산주의란 원래 그런 겁니다. 언론부터 생각해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진실처럼 세뇌가 되거든요. 부정선거도 언론에서 뭐라 하던가요? 음모론이라고 떠듭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개헌군이 선관위 서버를 털었고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해커들 90명이 체포되어 미 정부국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언론은 거기에 대해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선관위에선 부정선거 떠들면 처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들 말대로 정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선관위는 왜 떳떳하게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서버 증거보전 요청을 사법부는 왜 기각시켰으며 계엄령 이후 서버가 털렸다는 얘기가 퍼진 이유 선관위는 멀쩡한 서버를 20억이나 들여서 왜 교체를 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자기들이 범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중국의 시진핑은 각국의 딥스테이트들과 협조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중국말 잘 듣는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습니다. 중국은 캐나다 선거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디지털로 부정선거 조작해 민주당인 바이든을 당선시켰다고 말들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와 일부 조직들의 문제의 개표기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각국에 수출을 했으며 우리나라 기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계를 수출했습니다. 4년 전 미 대선에서도 대한항공으로 가짜 우편 투표 박스를 수송해 트럼프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2024년 대선에선 트럼프가 25만 명의 투표 감시인단과 600명의 변호인단을 준비했고 일론 머스크가 로또 유권자 명단 확보 등으로 매일매일 3주 정도 로또를 매일 줬습니다. 한 명당 100만 불씩. 그게 뭐냐면 유권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정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다음 부정선거에 철저히 대비했고 그렇게 하여 그 결과 압승했습니다. 조만간 1월 20일 트럼프의 지인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를 주도해온 중국과 우리나라 선관위의 악행이 다 폭로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법을 어겨가며 대통령을 수사하니 체포하니 지금 현재 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저들의 계획으로 사회 곳곳에 엄청난 수의 중국과 북한 간첩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 기업과 국가의 기밀들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도 중국으로부터 뇌물 받아 집에 무택동 사진 걸어놓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압법들을 계속해 만들고 있고 언론은 가짜뉴스로 프랑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도록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나 경기연합 시민단체들은 북한 주체사상 공산주의자들이고 김정은 지령대로 움직이며 탄핵 집회를 선동합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모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할로윈 사태나 최근의 무안공항 사태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땐 이들의 소행이 아닌지 항상 의심하고 철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전 그동안 윤 대통령님을 오해해왔습니다. 부정선거도 안 밝히시고 문재인 이재명도 감옥에 넣질 않아 대통령도 그들과 한패가 아닌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방이 온통 배신자들이고 중국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고 공산 세력들인데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윤 대통령님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애국자가 아니고 자신만 생각하는 기회주의자였다면 그들과 협력하여 언론의 조롱도 받지 않고 편히 사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죄송합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하십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시에 쓰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방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는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국회, 경찰, 검찰, 공수처, 판사, 언론, 헌법재판소, 민노총 등이 그야말로 법도 없이 날뛰는 전체주의 공산 세력이라는 자기네들 진짜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 계엄령은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야말로 계몽령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깨어나는 속도가 서울에 비해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서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공산 세력에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공산 세력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거짓 언론에 속고 선동되었던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역사 공부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내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자. 민주당 해산.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지키자. 지키자.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온 연설이 어떻습니까?